어쨌든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피고인들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1심으로 이 재판은 모두 종결되게 됩니다. 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 문제는요, 이제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슈가 됐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양측에서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면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십시오. 법에 금지된 집단 항명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처음에 배임죄로 그 피고인들을 기소하죠. 그리고 무리하게 누구를 엮으려고 한 겁니까? 이재명 엮으려고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 이거 특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가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조작 공작이 있었는지 특검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 지시가 있었던 부당한 외압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는 외압 때문이다.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그리고 특검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됩니다.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합니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합니다. 당구 낀 놈이 성질낸다는 소리 혹시 들어봤어요? 수사팀의 검사를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단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의 주장은 앞서 들으셨지만 서영교 의원도 이거는 애초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수사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건 이건 항명이다. 이건 검찰 조직 자체가 지금 문제 있는 거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민주당이 과연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이 비리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 대장동과 관련돼서 김만배 씨 일당이 이 범죄가 드러났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모두 다 유동규 본부장이 알아서 다 결탁해서 한 일이다라고 같이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서영교 의원 얘기처럼 이건 조작된 것이다. 왜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일당을 비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들을 지금 비호하는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법에 금지된 항명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김병주 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항명이죠? 예를 들어서 이프로스에 어떤 글을 올리는 것, 이프로스는 어떤 의견도 사실은 올릴 수 있도록 내부망입니다. 두 번째, 지금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것, 그건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허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던진 것,
그것이 지금 항명입니까? 저는 항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난번에 다시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반발을 했어요. 그들도 그럼 항명죄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 민주당이 나서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네. 국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질문을 받고 이런 답을 했어요. 고위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내란 공모 여부를 조사해야 될 조직을 출범시킬 필요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물었을 때 민주당 측 패널들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무조건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당한 지시인지 아닌지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항명인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시는 좀 부당하다고 좀 의견 제시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 대령 항명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다 했던 검사들은요. 별로 이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의 한 복판에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대장동 일당들의 배임 액수를 검찰이 651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당시 대표, 경기지사 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파고 들었죠. 그러면서 원래는 공범들이 이미 기소가 돼 있으면 그 수준으로 추가 수사를 하면 되는데 더 얹기 위해서 왜냐하면 별건으로 추가 수사를 하려면 혐의가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 등등을 했습니다. 이번 1심 재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왜 무죄 내렸는지 아십니까? 증거 능력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옳았다, 맞았다. 이 검사들 이재명이라는 변수 하나를 두고 651억 원을 4,895억 원으로 최종적으로는 7천억 원으로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이건 계산을 할 수 없는 거라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검찰의 계산식으로. 그럼 유동규 씨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욱 씨는 뭐라고 울면서 증언대에 섰습니까? 검찰이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야기를 진술을 자제하는데 네.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겁박을 했다라는 게 폭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요. 이번 주 내내 이제 뜨거운 논란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